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장마철 눅눅한 날씨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크립토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시작을 해봅니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뭐 대단한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단한 변화는 없지만 그 안에 아주 뭐 작은 뉴스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물밑에서 많은 변화들, 그리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루나 클래식 또한 그래도 뭐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많은 움직임,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루나 클래식 역시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USTC도 현재는 별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게 조금씩 좀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뭔가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 블록 엔트로피 관련된 뉴스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록 엔트로피, 물론 여기 내용에서는 뭐 블록 엔트로피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록 엔트로피라는 타이틀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루나 클래식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을 또 사람들이 내비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앞부분에 테라 루나 클래식 에런 태스크포스 팀 토큰 복구 계획 및 1달러로의 경로 공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에런 태스크포스랑 어떤 리패깅이랑 뭐가 이 사람들이 헷갈렸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쓴 거고, 안에 내용은 생각보다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랑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루나 클래식의 핵심 개발 그룹인 에런 태스크포스는 2분기 진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엘리언시 버나미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죠. 내용을 발표를 했고, 사실 이 내용에는 이 내용도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최근에 뭐 블록 엔트로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또 퀀트팅 관련돼서도 너무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뉴스는 아직 제가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이 내용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둘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2분기 주요 결과물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페리티 업그레이드 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잘 진행이 됐다라는 거랑, 그리고 의외로 지금 물론 새롭게 최초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로 잘 표시를 해놓고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리 패치나 보안 바베리 같은 이런 보안 관련된 패치들은 빠르게 완료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어떤 이렇게 업그레이드나 이런 새롭게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포트 관련돼서도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내용을 자세하게 올려둘 테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커뮤니티 풀은 낮은 수준에 도달한 후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여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 풀 이제 뭐 다 썼다, 이제 더 이상 커뮤니티 풀 다 폈는데 무슨 아직도 돈 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커뮤니티 풀이 일부 다시 채워져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그러나 3월 바이낸스가 루나 클래식 소각 메커니즘을 복원한 후 기여도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루나 클래식 소각 캠페인의 검증인의 참여에 대한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런 태스크포스 팀 작업 개요들, 엘렌시 버나미가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작업에 대해서 트위터에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포트 관련돼서도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완료된 작업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런 태스크포스는 또한 체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코즈마즘 페리티 업그레이드로 인한 영향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정화가 안 됐는데 이제 테라폼랩스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커뮤니티가 테라폼랩스 스테이션을 통해 테라 수합을 사용하여 루나클래식 USTC 간의 원활한 토큰 수합을 참여할 수 있는 풀 요청을 성공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현재 에런 태스크포스 팀의 힘만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 중 에런 태스크포스는 현재 배포 모듈의 번텍스 분할, 디앱, 화이트리스트 작성, 마이그레이션 프로포저를 사용한 계약 업그레이드, USTC 리팩을 위한 퀀트 팀의 지원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요걸 다 이렇게 각각 이제 다른 그런 프로젝트들이죠. 다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일일이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뭐 에런 팀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각 퀀트 팀은 퀀트 팀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에런 팀은 에런 팀대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자금은 이미 리필을 시작했고 현재 5억 2,500만 루나클래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풀로 반환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일부 구성원은 최근 몇 달 동안 유효성 검사기에 감소된 루나클래식 소각 기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루나클래식 소각은 주로 DFLNC, 테라카지노 기여되며 주요 유효성 검사기가 비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증인들 몇 명 빠져나간 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여튼 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누가 써줬는지 어쩌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 소각률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클래시는 2023년 말까지 클래시의 스피어 밸리데이터에 클래시 자기가 이제 수익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수익금을 소각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그동안 떠나 있었던 그런 클래시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뭐 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또한 에드워드 김의 블록 엔트로피 테스트넷은 루나클래식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토큰의 소각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산만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뭐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 좀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한 번에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요 글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리패깅이 거의 메인이잖아요. 완전 지금 리패깅이 거의 주된 쟁점이다 보니까 현재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퀀트 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게 높아져 있고 이들의 움직임 또한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이제 올린 글인데 바이낸스와 USTC 퀀트 팀 사이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이렉트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직통 전화라고 했는데 아무튼 다이렉트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인프라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발산 알고리즘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이제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바이낸스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뭐 바이낸스가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다면은 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잘 되고 있다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질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재 뭐 바이낸스, 쿠코인, 크라켄, 후오비, MXC, 뭐 유니스왑, 테라스왑, 아스트로포트, OKX, 슈퍼EX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완료,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정도인 거죠. 이제 우리 루나 클래식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요 초록색이 뭐 완료, 승인 완료, 작업 루나 클래식을 인정한다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노란색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빨간색은 리젝트 되는, 거절하는 거니까 현재 뭐 거절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보면은.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중도 없어요. 다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이상 다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바이낸스랑 쿠코인, 그리고 후오비, MEXC, 그리고 뭐 테라스왑이야 뭐 이야기가 잘 될 테니까 루나 클래식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잘 돼서 그럼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노란색은 이제 현재 한번 메일 받고 그 다음에 메일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인 거죠. 그런 데가 지금 뭐 크라켄, 유니스왑, 아스트로포트, 그리고 아스트로포트는 지금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스트로포트, OKX, 슈퍼EX 이렇게 아직 지금 이야기 중인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토론이 제대로 된 거죠. 막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오갔느냐라고 했을 때 바이낸스랑 쿠코인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주고받고를 했고, 테라스왑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다는 거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이 까만색은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다.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거절도 아닌 거죠. 아직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진행 중인데 후업이랑 MEXC는 이야기가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던 그 기술 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소각 세율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떠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제 바이낸스 측에서 답변이 온 게 기술 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뭐 조율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율이 현재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 게 바이낸스랑 쿠코인. 그래도 제법 많이 이야기가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서포트하는 것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뭐 잘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계속 설정해 나가고 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는 일치하는 엔진 알고리즘 문제, 퀀트팀에서 열린 다이렉트 에로시에서 흥미로운 제안. 하여튼 하여튼 엔진 알고리즘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추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명확한 그런 내용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연락은 초기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2번, 3번 연락하니까 연락이 닿았다. 여기 초기 토론만 했고 미팅을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초기 진행 중인 뭐 거버넌스,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다들 뭐. 그리고 밑에 세 군데는 OKX도 초기 응답이 없었네요. 그리고 다시 다 연락이 잘 닿았답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V2 유동성 모델의 문제, 지원 요청 이니셔티브,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퀀트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현재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거래소들, CEX들이죠. 거래소들과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주 기술적인 그런 이야기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그 논의 중인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내용 엄청 짧죠. 그림도 엄청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놓고, 저도 이렇게 짧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가뿐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엄청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겉의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이 다이버전스 프로토콜 이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때 제안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아, 그거 뭐 알지? 이거 뭐 세율 조정하는 거잖아. 세율 조절하는 거를 CEX에서 직접 조절하는 거고, 이거 뭐 우리가 따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거잖아. 라고 했었는데, 아, 내용 들어가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만 어려운 걸 수 있으니까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제한 11487 테스트 중.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제한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실제 작동하는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리즘화 시켜야지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리고 거래소들에게 동일하게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할 수 있겠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하겠죠.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여정은 제한을 이해하고 알고리즘 표현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X는 그 단순성 덕분에 이러한 실험을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오더북이 복잡하지 않고 내장된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장 조정해 주는 거죠. 그거와 거래 재생의 용이성 덕분에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테라 클래식에서 암호화폐 시장 조성에 대한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처음에 이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본다 가지고 정말 너무 가볍게 이걸 읽었는데, 그리고 다이버전스 세금 제한. 다이버전스 세금 제한, 한국말로 발산세입니다. 발산세고, 네, 양날의 검이라고, 발산세는 양날의 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발산세 제한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디페그 시 공매도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춰서 차익 거래를 차단하고 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거래량 감소와 거래 수수료 감소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구적인 손실 및 추가 디페그에 대한 보호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네. 매우 공격적인, 매우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차익거래, 재정거래의 도전, 차익거래의 도전. 차익거래는 자산의 가격 불균형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동시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시장 결정에 상당한 복잡성을 초래합니다. USTC의 맥락에서 개인의 매도를 방해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면 상점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과 시장 활동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익거래, 재정거래, 차익거래를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은 거고,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건데, 저도 이거를 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그거는 차차 그냥 제가 그냥 말로, 몇 마디 말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기에는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카페에다가 이 내용 최대한 자세히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산출물의 과세. 지금 너무 아까 얘기했던 이 차익 거래가 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산출물에다가 과세를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핵심 아웃풋,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익 얻는 것에다가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좀 공격적이었던 이런 세금 부과 방식, 무조건 거래하는 것에 대한 거래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익을 얻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그런 세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다른 제한은 시장 활동은 평소와 같이 계속하되 산출물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다른 경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초기 제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망한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 처음에 봤던 이 차익 거래. 처음에 이제 차익 거래는 너무 이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 그런 발상이다. 그래서 수익 얻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법을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 한 차익 거래자가 덱스에서 8달러에 100만 달러를 매도하고 중앙화된 거래소 CEX에서 0.6달러에 다시 매수하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로 2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제한된 세금 제도에 따라 차익 거래자는 16만 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4만 달러가 공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래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테스팅 및 알고리즘 조정. 지금 이게 퀀트팀이 하고 있는, 정말 퀀트팀이 또 앞으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업무들 중 하나죠. 백테스팅.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값이나 공식을 테스트하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와 알고리즘 조정은 시장 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트레이딩 전략을 과거에 테스트하고 최적의 성과를 위해 알고리즘을 미세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테스팅, 알고리즘 조정, 자기들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내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결론,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알고리즘 안정 설계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며 매번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테라클래식 프로젝트는 혁신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독특한 사례 연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GitHub 해당 이슈를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현재 진행 중인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현재 이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고 한 그 페이지를 열어줬어요. 열어줘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런 도식도 보이고 그런 그래프들도 보이고 또 새로운 그런 그래프들과 또 자료들을 같이 올려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의견이 있다라면은 참여하셔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의견,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자, 요 내용도 이 GitHub 주소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가적인 내용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가뿐한 마음으로 아니면은 좀 간단한 내용을 설명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이 정말 깊이를 더해가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멘트로 이것을 변화를 할 때는 분명히 그들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또 체감을 했네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